베에리트는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고귀한 영체, 혹은 그 이상의 존재가 현세로 보낸 것,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자의 손에 있는 물건입니다. 유계의 각층과 현세를 연결하는 열쇠, 바로 5명의 사자를 소환하기 위한 도구죠. 그 5명의 사자, 즉 고드핸드가 될 운명의 존재는 진웅의 베에리트가 필요했습니다. 고드핸드, 원래 그들은 과거엔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인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높게 날던 새가 추락할 땐 그 충격도 큰 법. 운명의 벽에 가로막혀 죽음이란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손엔 진웅의 베에리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환생한 고드핸드들은 유계의 10년에 숨어있는 무언가의 의지를 집행하는 존재들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손. 5손가락이 모일 때 온전한 손의 구실을 하듯 5명의 고드핸드가 모인다는 것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216년마다 일어나는 일식을 통해 고드핸드가 태어났고 가장 최근 일식 때 5번째 고드핸드 페무토가 그 존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 베르세르크의 세계는 현실과 유계가 겹치며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5명의 고드핸드 중 유독 시선을 끄는 존재가 있는데요. 뱀처럼 꿈틀대는 머리카락, 잡아먹을 듯 번뜩이는 눈빛, 몽환적이고 교태스러운 몸짓, 전라에 가까운 노출을 보여주는 여성 고드핸드, 슬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리피스가 불러낸 일식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슬렁의 임팩트는 엄청났었죠. 일식 내내 보여주는 마시간 모습들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어요. 다른 고드핸드들과 사도들은 날 것 그대로의 괴물 같은 모습이라 오히려 감흥이 없었는데 유독 인간 모습에 가까운 슬렁의 존재는 이질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정도로 슬렁의 미모는 빼어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떠올릴 때 가장 섹시한 여성 캐릭터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드핸드 슬렁을 뽑으실 거예요. 슬렁의 컨셉 자체가 서큐버스에 가까운 성육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단행본 기준으로 5개의 손가락마다 고드핸드에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엄지는 천사장 보이드. 엄지는 조직의 리더를 상징하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죠. 실제로 보이드는 신 고드핸드 중 가장 오래된 연식을 자랑하고 강마의 의식을 집행하는 고드핸드의 리더 역할입니다. 재물에게 낙인을 찍는 것도 천사장인 그의 몫이에요. 검지는 페무토. 검지는 방향성, 즉 목표를 뜻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5번째 고드핸드인 페무토는 인간의 몸으로 현생하여 판타지아를 열고 팔코니아를 세워버립니다. 세상에 어둠을 몰고 올 존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셈이죠. 약지는 유빅. 약지는 정신력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유빅은 작고 동그란 풍선인형 같은 밥의 포스를 풍기지만 나름 지능캐예요. 짝중에서도 그리피스의 정신세계의 노파로 나타나 재물을 바치게끔 선동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조작하는 등 환영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숙련된 연기자의 느낌이에요. 소지는 콜라드. 소지는 행운과 소원을 상징합니다. 콜라드는 질병과 관련된 장면에서 늘 등장했는데요. 실제 문명의 몰락은 대부분 질병의 창궐로 이루어졌습니다. 문명의 몰락은 또 다른 문명의 개창으로 이어졌었죠. 즉 더러운 병 속에 새로운 시작의 운이 공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중지는 슬렁. 중지는 인간관계를 상징하고 손가락 중 가장 솟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욕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욕으로 생각한다면 손가락 욕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죠. 손가락이 상징하는 바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슬렁은 성욕에 관한 힘을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식 이후에도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를 어필했었죠. 크리프트에서 트롤의 창자로 형태를 이뤄 가치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거의 성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가치를 주물럭대며 자신의 노골적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연출은 5번째 고드핸드의 탄생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한 세상의 경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드핸드와의 접전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음을 실감나게 해줬어요. 그 외에도 해골 기사를 폐하로 부르며 그의 정체가 카이젤릭임을 확신케 해주었죠. 가치가 갖고 있는 베에리트에 대한 위험을 구체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슬렁의 과거에 대해선 한정된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 소스는 오즈구스가 말한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데요. 먼 옛날 사람들 구제에 일생을 바친 청빈한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곤과 전염병으로 세상에서 버려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녔죠. 죽어가는 순간만이라도 평온히 떠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모포로 감싸고 어머니처럼 손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번민하던 성녀가 슬렁이 아니겠느냐 라는 사람들의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죄편 탄생자의 장, 맹신자에서 언급되는 이야기인데요. 이후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 성지의 뱃속. 사교도가 벌이는 난교신, 불꽃에서 슬렁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이야기 전개상 등장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성녀는 남을 위해 자신을 쏟아붓는 삶을 살다가 모종의 사건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몰락 과정에서 창부로 굴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참부지만 성녀 같은 인성을 갖춘 루카와 같은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피스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세간에 완전 무결한 존재로 비쳤지만 내면엔 커다란 어둠이 존재했어요. 고드핸드는 한마디로 욕망의 수호천사, 그 누구보다 커다랗고 강렬한 욕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를 볼 때 슬렁이 세상이 우러러보는 성녀였다고 해도 그 내면엔 뒤틀린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금욕적인 삶을 강요받았을 성녀였기 때문에 그녀가 타락한다면 고드핸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육의 관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슬렁의 이명인 뱃속의 창부는 포괄적인 번역에 가깝습니다. 뱃속은 인간의 욕망과 위치상 자궁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오피셜이 아닌 뇌피셜. 얼마 있지도 않은 떡밥을 긁어 모아서 만들어낸 뜬구름 잡는 얘기에 가깝죠. 어찌됐든 판타지아가 현세에 열린 이상 고드핸드들도 마음만 먹으면 가체 일행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첫 번째 만남은 노골적으로 가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슬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와 인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가치의 매력은 정말이지 대단한 것 같네요. 슬렁을 비롯한 나머지 고드핸드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젠간 오기를 바라봅니다.